솔직히 한 번씩 나가서 그냥 이제 뭐 죽거나 그래 그런 생각이 조금 한 번씩 좀 들기도 하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 장외주식 사기라는 거를 당하셨다고 하시는데 처음부터 사건 차근차근 한번 풀어볼게요. 네. 처음에 1월 31일쯤 에이전트 담당자 여성분에게 비상장 주식 한진해운 상품으로 5주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주신 건가요? 아니면 무슨 행위를 하셔가지고 연락이 닿으신 건가요? 아마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홍보 이런 걸 보고 이제 주식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홍보 차원에서 그냥 클릭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연락이 온 것 같아요, 저한테. 그 페이스북 광고는 어떤 종류의 내용이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진짜 주식 준다? 라든가 그냥 홍보, 주식에 대한 홍보 그냥 이제. 그래서 한진해운이라는 주식 상품을 5주를 그냥 일단 받으신 거죠?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이제 전화 받는데 이게 그냥 주는 건데 혹시 받을 그 증권사랑 이제 증권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알려주니까 준 이제 내역 그걸 조금 보여주더라고요, 카톡으로. 그럼 이제 1월 31일경에 5주를 받으시고 거의 일주일 뒤인 2월 6일 오후 6시 정도에 어떤 한 투자 그룹이라는 곳에 남성분께서 연락이 와서 내가 당신이 받은 한진해운 주식을 양도받고 싶다라고 연락이 온 건 맞으시죠? 갑자기 연락이 와서 주주 명부를 확인하고 한진해운을 갖고 있다고 들어서 이제 혹시 그걸 팔 생각이 없냐, 뭐 얼마에 사실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한 12만원 정도면 되겠냐. 그래서 아직 영상 초반이지만 지금 상현씨의 사연처럼 비상장 주식이나 장외 주식을 양도받고 싶다라고 접근을 한다면 일단 섣불리 결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에서도 그렇고 비상장 주식 사기 사례들만 봐도 누군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비상장 주식을 양도받겠다라고 하는 내용은 다양한 비상장 주식 사기 수법에도 꼭 포함이 되는 수법이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주식을 받은 그 회사에게 1000주를 받으셨다고 써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얼마에 구매를 하신 건가요? 1000주는? 처음에 물어보니까 1주당 회원가는 5만원에 된다. 네. 5만원에 1000주니까 5천만원 당장 돈 없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30%를 먼저 납입을 해라. 30분 안에. 저는 이제 구매자가 돈을 주면 그걸로 이제 납부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1000주를 받고 구매자한테 알려주니까 그 사이트를 알려주고 회원가입을 해라. 그리고 그쪽에다가 세금 안 나가게끔 돈을 입금해주겠다. 그 말씀하신 사이트가 솔페이라는 곳 맞나요? 예, 맞습니다. 솔페이가 어떤 거죠? 그냥 뭐 금융 그런 서비스인가요? 사이트? 사이트를 딱 보면 네. 비트코인 거래소랑 약간 비슷한데 네. 검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고 검색을 했는데 네. 안 보이더라고요. 안 나오더라고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상현님께 돈을 주겠다. 네. 이게 뭐 세금 때문에 이 사이트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히 조금 검색해도 안 나온다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이 링크를 통해서만 되는 게. 지금 보셨던 솔페이라는 사이트가 실제로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는 사이트고 그쪽에서 보내준 링크를 눌러야만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예요. 영상에서는 사이트의 주소까지 나오니까 혹시나 궁금증 때문에 저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지 마시고요. 저는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들어간 거죠. 여러분들은 호기심에서라도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상현님도 이 링크를 통해서 받으신 거죠? 네. 이 사이트는? 네, 카톡으로 설명 다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양도를 받겠다고 한 쪽에서 이 솔페이를 통해서 거래 대금을 입금을 해주셨나요? 전화 끊자마자 한 3분에서 5분 바로 그 매매 계약서에 있는 금액만큼 바로 입금됐길래 저는 그걸 확인하고 출금을 딱 시키려니까 사이트 쪽에서 동결을 바로 시켜버리겠더라고요. 어쨌든 그 솔페이 프로그램상 대금이 들어왔다라는 게 확인이 되신 거죠? 그 프로그램 상에서는? 네네. 한진해운이라는 주식을 받으셨잖아요. 그건 실제로 받으신 건가요? 그건 확인이 되셨나요? 일단 제 증권사에는 일단 입고가 됐다는 거는 표시가 나왔어요. 그럼 그 솔페이라는 사이트에서 출금 신청을 하니까 어쨌든 동결 처리를 해버렸다는데 계정을. 네, 맞습니다. 그 사유는 어떤 거였나요? 이게 이제 뭐 불법이나 뭐 세금, 뭐 탈세 이런 이제 불법 자금을 이제 확인해야 된다고 그냥 소명의 자료를 보내달라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쪽에서도 검증이 필요하니 확인될 때까지는 동결시킨다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1000주에 대한 금액은 지불을 아예 못한 상황이었던 거죠? 네. 이 솔페이가 막혀서. 네. 그 주식을 판매하신 분이 이제 연락을 계속해서 30%
금액 빨리 입금을 해달라라고 연락을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5분 간격으로 이제 계속 독촉 전화를 주셔가지고 음성 높아지고 하니까 옆에 어머니가 못 보시고 단기간으로 대출을 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70%가 한 3천만 원대 정도가 남았겠네요? 네, 그게 3,500 정도. 네. 그럼 그 남은 잠금은 또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동생 보험 약관 대출이랑 이제 신용 대출 그리고 어머니 지인분 대출금 그냥 총 합쳐서 낸 그 금액을 70% 납부를 다 해버린 거예요. 지금 경찰에 어쨌든 신고를 하신 상태잖아요. 네. 그리고 경찰에서도 이거는 사기인 것 같다라고 의심이 들어서 진술서를 작성하신 거고 사기가 맞고 경찰 쪽에서도 사기인 것 같다라고 답변을 들으신 거죠. 장애 주식 토론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게시글 딱 한번 봤는데 그 게시글에 저랑 진짜 똑같은 사항이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계약서에 문제가 있을까봐 이제 상호명, 주소를 검색해봤는데 한 개도 안 나와요. 주소에 나와 있는 회사에다 전화를 해보니까 거긴 또 다른. 오케이, 어쨌든 선생님께서 그 천주에 대한 완납을 해서 네. 천주 완납했으니 이제 양도를 하면 되겠다라고. 네, 뒤에 있는 스폰서 대주주가 있는데 1,400주를 갖고 있는 주주를 봐가지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1,005주가 되는 거고 이제 스폰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스폰서님이 한 건 1,400주이기 때문에 순서에서 밀린다. 그래서 혹시 물량을 더 끌어당길 수 있냐 해서 물어보니까 또 가능하다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납입을 늦게까지 하니까 안 될 거다 라고 저는 판단했는데 어쩔 수 있다 말을 해주니까 그분도 그냥 1,000주가 아니고 1,100주를 넉넉히 1,100주를 구매해라 해서 일단 그렇게 일단락이 일단 된 거죠. 선생님께서 1,005주 소유하고 있어서 양도를 해주려고 했는데 우리 스폰이 1,400, 그러니까 상현님보다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찾았으니 네. 상현님이랑 계약하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네,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1,100주를 더 끌어와라 라고 요구를 한 거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2월 20일 날 회사를 검색해 보았다. 그랬더니 회사명이며 주소 또한 다른 곳으로 나와서 사기인 것으로 판단이 이제 됐다고 써주셨네요. 네, 검색을 하니까 저는 안 나온 걸 확인하고 동생이 직접 이제 주소를 검색해서 딱 전화까지 걸어놓으니까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냥 호텔이고 그걸 사기로 이제 딱 단령을 짓게 됐어요. 어쨌든 지금 검색을 해서 사기인 것으로 이제 스스로 판단이 되어서 경찰서에서 이제 진정서 작성해서 제출을 하신 상태고 지금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진정서 낼 때까지 계속 구매자 쪽이랑 에이전트라고 해야 돼? 판매자 쪽 그래서 양쪽에서 계속 입금해라 뭐 주식을 내라 계속 전화 오다가 경찰 쪽에서는 그냥 굳이 전화 안 받아도 된다 그냥 무시해도 된다 알아서 대응해라 한 통화씩 계속 덜 받게 하고 계속 지금 뭐 보증보험이나 기타 이제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혹시 지금까지 이분들이 연락이 오나요? 사기꾼들이? 이틀 전부터는 이제 연락이 잘 없어요. 아, 연락 안 오고? 네. 그럼 어쨌든 그 연락의 내용은 계속 이제 돈 달라는 내용이 대부분이겠네요? 네. 그럼 지금 이제 담당 수사관 배정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중인 거고 현재는 지금 이제 배정이 됐어요. 아,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는 3월 2일날 네. 이제 출석해서 이야기를 다 해달라.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이게 사기고 이게 범인을 잡는다면 원금을 찾질 못한다라고 하셔도 어쨌든 당연히 안 괜찮으시겠지만 그래도 그냥 끝까지 가실 생각이신 거고요. 네, 저희 가족 다 그 감안하고 일단 끝까지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일단 뭐 사기꾼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라는 지금 심정이고 여러 군데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조금 많이 지금 힘든 상황이고 저 어떻게 보면 지금 파산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당연히 안 좋으시겠지만 좀 가족분들한테는 어떤 마음이실까요, 사장님? 솔직히 집에서 얼굴 못 들고 있어요. 솔직히 한 번씩 나가서 그냥 이제 뭐 죽거나 그래 그런 생각이 조금 한 번씩 들기도 하고 지금 죄인 된 느낌. 일주에 13만원으로 구매를 하기를 원했잖아요, 양도를 받기를. 네. 그럼 그게 총 해서 1억 3천이라는 돈이 되네요. 1,005주를 13만원으로 계산하면 여기 보면. 네. 그럼 이거는 이제 솔페이에서는 뭐 아무런 풀렸나요 혹시? 그 사이트는?
그 뭐지 구매자 쪽에서 이 서류를 넘겨줬대요. 네. 그러니까 계약 파기를 하겠다고.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저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네. 어쨌든 그쪽에서 그냥 나 그냥 파기할게 라고 해서 솔페이 그 프로그램 상에서도 돈이 다 나갔나요? 지금 제 계정이 이제 사라졌다고요. 그냥. 네, 그냥 진짜 다시 인증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정도. 여기 계약서에 나온 주소지 검색을 해보니까 복합 상가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뭔가 단독 건물이 아니라. 예, 안 저도 그걸 느껴서 네. 그 전화했을 때 네. 좀 자세하게 하니까 네. 그게 그런 데는 없다. 근데 솔페이 그러니까 네. 고객센터도 연락처는 없고 카카오톡으로 온 거야. 카카오톡 고객센터. 네. 양도를 받겠다고 한 사람 연락처는 또 한국 번호네요. 정상적인. 이걸로 전화 통화도 몇 번 하셨나요? 이 번호로? 전화를 잘 안 받다 보니까 이게 전화 끊기고 하다 보니까 다른 번호로 저한테 또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번호가 2개라는 걸 알게 되었고. 어쨌든 그 둘 다 010 번호인 거예요? 네, 핸드폰 번호. 이 솔페이 메일 전송 실패라는 거는 뭐죠? 카카오톡이 답장이 너무 없다 보니까 밑에 보니까 이메일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조금 빨리 좀 동결 해제 좀 해달라 라고 이제 요청을 하니까 그 다음날 네이버 답장이 온 게 반송됐다 해야 되나? 받는 사람이 속한 메일 서버의 문제로 메일이 전송되지 못했다고 나오네요. 네. 애초에 메일도 약간 좀 가짜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거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근데 솔페이라는 것이 저도 계속 검색을 해봤는데 보내주신 그 솔페이가 안 나오고 다른 계속 연관된 그런 것만 나오더라고요. 네. 확실히 이 사이트는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인이 이제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이미지로 그냥 만들어 놨고 모든 게 그냥 짜집기 가짜인 것 같다. 이렇게. 여기 그 이체 내역도 보내주셨는데 주식을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이체를 하다가 축산. 네, 갑자기 그걸 네. 주더라고요, 저한테. 여기도 판매하는 그분이 이 계좌를 주신 거예요? 네. 지금 대화를 나눠보니까 다 이제 각각 이상한 부분들도 있고 이게 이런 부분이 사기인 것 같구나 라는 게 어느 정도 다 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사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쓰고 계시는 뭐 그런 뭐 사기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주식 증권사나 사이트나 어플에서도 이 주식을 받은 게 확인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지금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확인할 수 있어요. 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한진해운에서 수량이 지금 이렇게 1105주라고 이렇게. 이거 어떤 증권사죠? 키움증까지. 네, 그래서 저는 요걸 보고 또 믿은 거죠. 제가 주식은 잘 몰라요. 네. 장외 주식이라는 걸로도 투자 손익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이 장외 주식은 상장될 때까지 그냥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 주식 명이 뭐였죠? 뭐였지? 해운? 잠시만요. 한진해운. 네. 그래서 검색하면 합병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여기 대해서 좀 또 저는 그냥 믿었었거든요. 이 두 분들. 어쨌든 이 사람들, 이 한진해운 쪽에서 이 주식을 상장을 해야 진짜 돈이 되고 투자가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다시 이제 일어나거나 다른 회사가 이거 합병을 딱 하면 그걸 보고 투자를 하는 거구나. 장외 주식은. 이제 그 보시는 그 사이트는 어디죠? 장외 주식 사이트는? 확실히 좀 여기 다른 이제 것들도 주식 5주 받고 1000주 더 받아서 양도 연락 왔고. 네, 그걸 보고 그래서 똑같이 이제 좀 계약서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외 주식 거래라고 치면 네. 그 사이트가 한 3개가 나와요. 그 사이트를 들어갔을 때 한진해운 주식 보통 중간 시가가 있던데 네. 그걸 확인해 보니까 이게 97원, 98원. 이제 뭐 사람들이 말할 때는 50원. 이게 저도 사장님 제보 받고 바로 검색을 해봤는데 일주에당 지금 사장님은 5만원에 구매하셨나?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시세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상에서도, 검색을 해본 영상에서도. 사실 저도 오늘 다룰 내용에 대해서 지식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들으면서도 이게 사기가 맞는지 아닌지 좀 가물가물했었어요. 정황은 너무 많지만 어쨌든 이거를 컨텐츠로 찍는 입장에서는 끝까지 의심을 해보지 않을 수는 없었고, 그러다가 방금 보신 그 장면에서 공정한 거래는 아니었구나, 이상한 게 있구나 라고 확실히 느낀 부분이에요. 실제로 상현님께서 받으신 주식은 다른 분들께서 평균적으로 85원, 1주당 85원에 판매를 하고 계시는 금액이었고, 상현님께서는
일주에 5만원에 구매를 하신 거죠. 이 내용도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비상장 주식 사기 수법에도 꼭 들어가는 내용이었으니까 혹시 비상장 주식을 좀 거래한다 라고 하시면 시세 확인을 좀 잘 하시고 구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상장 주식 사기 특징 첫 번째는 양도, 두 번째는 평균 가격보다 아주 높은 가격으로 판매. 실제로 이 주식을 판매한 곳은 일주당 평균적으로 85원 하는 주식을 일주당 5만원으로 팔았기 때문에 총 42만 5천원짜리를 5천만원에 판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득 본 게 많기 때문에 상현님에게 실제 주식을 넘겨준 건가 싶기도 해요. 이거는 제 예상입니다. 그러면 조금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지금 상장돼 있는 주식은 아니니까 상현님 계좌, 증권 계좌에는 넣어줄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혹시 이거를 많이 보신다면 여기도 잘 아시는 분들이 댓글에 달아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다른 쪽에도 좀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많이 이게 퍼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네, 상현님 일단 제보해 주셔가지고 내용 다룰 수 있게 해서 감사드리고,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 거예요? 폴리텍 대학을 이제 전문기술 과정 가기로 했는데, 솔직히 지금 제가 이제 사고를 이렇게 터뜨려 놓고 회사를 가야 되나 아니면 학교를 다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이제 가족끼리 얘기를 했는데, 사건 나중에 천천히 수습하면 되고, 3월 이제 3일날 기숙사 들어가고 3월 4일날 이제 입학식 이제 그렇게 학교 다니고. 그럼 학교 다닐 예정이신 거죠? 네. 우리 상현님 뭐 직업적으로나 아니면 뭐 인생으로서 좀 꿈이나 목표 같은 게 있으실까요? 원래 뭐 강사 쪽 부분으로 이제 꿈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돈에 시달리다 보니까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그쪽으로밖에 이제. 그럼 이게 지금 장외 주식이라는 게 사기라는 거를 알았을 때 심정은 어떠셨나요? 그때 많이 울었었어요. 이게 좀 억장으로 무너지면서 동생한테는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되고, 또 어머니한테는 설명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제 이 사기꾼 한 번 연락을 제가 일부러 한 적이 있어요. 연락을 하니까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다 계속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분들도 좀 피해를 안 봤으면 하는 심정. 아, 상현님이 그 사기꾼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 사기꾼 쪽에서는 상현님 말고 다른 피해자를 좀 찾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거 다 전화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전화가 울리다 보니까 옆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근데 그게 상현님에게 사기를 쳤을 때와 통화 내용이 비슷하던가요? 예, 그게 거의 이제 스토리가 거의 똑같더라고요. 지금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되면 이제 얼마나 봐주실지 모르겠지만 봐주시는 분들마다 생각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저는 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뭐 대면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이 와닿는데, 보시는 분들은 화면상으로 보시다 보니까 이걸 왜 당하냐, 좀 알아보지 라는 식의 의견들이 또 있을 수는 있어요. 속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속는 사람도 발생을 하는 거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시간 내주셔가지고 알려주신 것만 해도 큰 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좀 수사도 진행되고 이 사건이 어쨌든 해결하기 위해서 그쪽 방향으로 많이 나아가실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그거 한번 다뤄서 또 한번 그때 만나보는 걸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